변성태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기자수첩은 주한 미군들이 최근 범죄를 잇따라 저지르면서 도심을 어지럽히고 있어서 주한미군 범죄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주한미군 범죄, 국제뉴스로 종종 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죠. 주둔미군의 범죄는 어느 나라나 똑같고요. 또 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군의 주둔 배경이 독일, 일본하고는 좀 달라요. 독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 국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패전국입니다. 예. 책임 있고 과오를 저지른 게 있으니까 미군이 점령군으로 주둔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식민지로 삼았고 필리핀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에게 대들었다가 졌습니다. 이것도 패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스페인도 역시 미국에게 전쟁을 벌였다가 진 적이 있고요. 그래서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뺏겼던 게 이제 스페인입니다만. 근데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미국의 적인 일본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이고 사실 미국을 거둔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배경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주한미군 범죄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건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요? 1945년 해방되던 해의 9월 8일입니다. 예. 미군이 인천항으로 이제 상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륙 작전에 방해가 될까 봐 일본 군경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주민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인천항은 출입을 전면 금지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일부 시민들은 미군이 반가워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데 도와줬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인천항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이 여기서 총을 쏴버리죠. 그래서 2명이 사망하고 10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그 나중에 군사재판이 열렸어요. 우리나라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고소를 했죠. 그랬더니 미군은 일본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지키느라고 총격을 가한 것은 정당했다라고 판정을 해버립니다. 유족들은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은 기각돼 버리죠. 이것이 이제 주한미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죽고 다친 최초의 사건입니다. 물론 직접 위해를 가한 건 아니지만 일본 경찰이 당시는 미군의 지시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건 제목으로 따지면 살인 방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군요. 참 들으면서 좀 황당한데 우방국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조치를 봐도 당시 미국이 우리를 우방국으로 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그 미국에게도 딱한 사연이 있어요. 뭔가요? 1945년 2월에 미국이 힘에 부치니까 소련에게 함께 일본을 무너뜨리자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얄타회담. 얄타회담이죠. 예. 소련이 냉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8월에 만주로 진격하는가 했더니 이틀 만에 바로 한반도로 진격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미국이 보면 이거 소련한테 다 된 밥 그냥 넘겨주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서두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유명한 딘 러스크 대령이죠. 미국 육군의 정책과장이었던 러스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낡은 지도 한 장을 딱 놓고서는 서울을 남쪽으로 놓고 북쪽은 소련한테 주고 서울이 있는 남쪽은 미국이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면서 줄을 쫙 그은 게 38선이 됩니다. 자를 대고 그었을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총독부에 밀사를 보내서 미군이 갈 때까지 당분간 일본 군경이 지휘체계를 그대로 유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일본은 그래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런 지시가 오면서 그 약속을 취소해버리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딘 러스크는 나중에 독도 문제에서 또 나옵니다. 그거 일본한테 줘버리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사람이죠. 아무튼 이래서 메가더 포고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읽어보면 기가 막힌 구절들이 많죠. 어떤 내용인가요? 조선 인민은 미군의 점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령 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일본의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그러니까 조선 인민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이 확신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내 권리에 의해서 내 권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점령 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미군 범죄는 이렇게 불평등한 한미 관계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뿌리가 깊죠. 뿌리가 깊은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이 미군 범죄 이렇게 저지르게 되면 어느 감옥에 갇힙니까? 아무 감옥에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 우리나라에서 신병이 이제 넘겨받아진 미군의 경우에는 예. 기결수의 경우입니다. 남자는 천안 소년교도소로 가고 여자는 천안 구치소로 수용됩니다. 왜냐하면 소파에 미군과의 소파 협정에 따라서 최소한도의 수준을 갖춘 교도소에 미군을 모시게 돼 있습니다. 아 최소 한도로 환경이 예. 갖춰진. 72평방피트 그러니까 이제 2.202평 이 2평문 넘어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런 독방에 미군 당국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음식물로 자기가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감방에는 냉장고와 스토브가 있어야 되고요. 작은 식당을 별도로 마련하든지 미군 수용자들이 자기 방에서 테이블에서 식사를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리조트인가요? 예, 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미군 범죄 발생에 대해서 주한미군으로 오는 사람들은 질적으로 좀 낮은 사람들이 온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설득력은 약합니다. 그보다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군사주의, 예.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가 점령군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우월감, 이게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 관계 등 넓은 시각에서 골고루 봐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만 미군 중에 범죄 전과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군인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람들을 마구 모집하다 보니까 예. 미군으로서 군인으로서 복무하기에 수준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검증 거죠. 안 하고 자꾸 불러들인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2008년 미국 하원 정부개혁위원회에 공개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예. 강도나 폭행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미군 신병이 2006년에 249명이 적발됐는데 예. 다음 해인 2007년에는 51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기록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미군들이 겪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있죠. 정신병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알코올 중독 건수는 2배 늘었고 가정폭력은 3배 늘었고 강간 사건은 3.8배 늘었다는 미 국내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에 파병된 미군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2건이 적발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뭐죠? 실제로는 더 있겠죠. 2007년 4월 강남 청담동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다가 잡혀온 미군이 그랬고 예. 군산 공군기지 주변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으려던 미군도 역시 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참전해서 이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파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가 미군 측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이런 사람들이 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냐 예.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예. 역시 지금 미군의 범죄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결국은 한미 간의 머리를 맞대고 평등한 관계 그리고 제대로 된 소파 개정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근본적인 말씀드릴 수밖에 부분, 없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